기름에 튀긴 음식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름에 튀긴 음식보다 더 위험한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 음식 때문에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렸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빠른 건강과 함께 튀긴 음식보다 암과 치매를 쉽게 유발하는 최악의 식단 5가지와 암과 치매를 예방하고 우리의 수명을 건강하게 연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식단 5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앞으로 스스로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큰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암과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질병은 중년층, 노년층에게서만 일어나는 질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0에서 30대 청년층에서도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질병이 혁신적인 의학 발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복되지 못한 질병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치료제들이 개발되기 전까지 우리 몸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암이나 치매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재 의학학회에서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뽑는 것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포도당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세포 안으로 잘 흡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세포가 인슐린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열쇠를 아무리 돌려도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아있게 되어 자연스럽게 혈당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혈액 속 포도당은 만성염증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 고혈압, 당뇨, 암, 치매를 일으키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방간을 만드는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우리의 식습관 때문이죠. 이러한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혈관은 막히고 세포는 더욱 빠르게 늙어갑니다. 암과 치매는 약을 먹거나 수술을 통해 아직은 100% 고칠 수 없답니다. 때문에 질병의 원인이 되는 식습관을 고쳐서 애초에 병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본적인 사실을 자주 잊고 지냅니다. 세상에는 너무 맛있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살면서 먹은 음식들의 결과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음식들을 자주 먹게 되면 우리 몸은 만성염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만성염증은 우리의 세포들을 파괴시키고 암과 치매에 걸리게 만듭니다.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다면 우리 몸은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겠죠? 지금부터 빠른 건강과 함께 암과 치매의 최악의 식단과 최고의 식단 5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은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피해야 되는 음식인데요. 만병의 근원인 인슐린 저항성은 사실상 과도한 설탕 섭취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설탕을 얼마나 많이 섭취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인데요. 국과 찌개는 물론이고 반찬, 과자, 커피, 주스, 빵, 아이스크림 등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들에 설탕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에 첨가되어 있는 설탕은 대체 왜 몸에 나쁜 걸까요?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포도당은 우리 신체 곳곳에 사용되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대부분 뇌근육 세포에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당이라는 물질입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우리 몸에서 바로 소비되지 못하고 곧바로 간으로 이동해 포도당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가 백미와 밀가루 같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는 우리 몸에게 지금 과혈당 상태야 라는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 간은 과당을 더 이상 포도당으로 만들지 않고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방간이 생기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간에 쌓인 지방이 소모되지 못하고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간에 더 이상 지방을 저장할 공간이 없게 되면 결국에는 지방을 혈관에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지혈증, 그리고 고혈압이 생기는 과정이랍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몸은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높아지고 온몸이 만성염증 상태로 변화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몸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당뇨에 걸리고 암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과도한 당분 섭취는 기억력의 핵심인 해마를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치매까지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설탕을 자주 먹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큰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서 과당이라는 독소를 더 이상 소비할 수 없게 되면 과당은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천천히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서 결국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설탕은 우리 몸을 천천히 죽이는 살인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심지어 최근 현대인의 식단에 탄수화물이 늘어나면서 과당은 우리 몸에 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어제 먹은 음식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은 무엇을 먹었고 저녁은 무엇을 먹었는지.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과도한 탄수화물을 먹는지 새삼 놀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병들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식단이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영상의 내용을 건너뛰지 않고 잘 들으신 분들은 아마 답이 떠오르실 겁니다. 최고의 식단 첫 번째는 바로 탄수화물과 설탕을 함께 섭취하지 않는 식단입니다. 평소에 밥을 드실 때 함께 먹는 반찬과 국물에는 설탕을 넣지 말아주세요. 면을 드셔야 한다면 양념장은 설탕을 빼고 만들어주세요. 밥과 면은 이미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탄수화물에는 이미 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함께 먹는 음식들만큼은 설탕을 넣지 않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습관부터 들여주시면 좋습니다.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은 옥수수로 만들어진 당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설탕보다 단맛이 강하고 가격이 저렴해서 각종 가공식품에 널리 사용되는 설탕 대체제입니다. 특히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탄산음료, 주스, 과자 같은 간식 종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액상과당도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과당의 한 종류입니다. 과당은 반드시 간에 들러서 포도당으로 전환된다고 말씀드렸죠. 식사 후에 우리 몸은 고혈당 상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같은 상태에서 또다시 과당이 들어간 음식을 먹게 되면 간에서 과당을 더 이상 포도당으로 바꾸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방으로 쌓이면서 결국 내장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 몸의 세포는 서서히 파괴되고 점점 늙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식단이 필요할까요? 최고의 식단 두 번째는 바로 평소에 간식을 먹지 않는 습관입니다. 단맛은 중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식후 간식을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입이 심심하다고 느끼며 달달한 간식을 찾으실 텐데요. 식사 후 높아진 혈당이 차차 내려오고 있는데 이때 간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내려오고 있던 혈당이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며 인슐린 또한 멈추지 않고 계속 분비되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밥 먹고 간식이 당긴다면 따뜻한 차나 아메리카노 같은 것으로 대체해주세요. 천천히 간식을 줄여나가는 습관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최악의 음식 세 번째는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은 이미 대장암, 심혈관 질환, 치매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공식품이 몸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맛있기 때문이죠. 가공식품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소비자들이 끊을 수 없게 만들기 위해 식품을 더 달고 짜게 자극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공식품에 중독되어 끊기 힘든 이유입니다. 우리가 자극적인 음식에 중독되는 이유는 음식이 달면 달수록 뇌 속의 도파민을 강제로 분비시켜 버린답니다.
이렇게 과도한 도파민의 분비는 일시적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가공식품에 중독되는 것이죠. 한두 번씩 아주 가끔 먹는 것은 괜찮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나도 모르게 이 음식에 중독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공식품을 먹으면 행복해진다는 기억이 자리 잡혀버립니다. 이는 순간적으로 과도한 도파민이 분비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찾지 않게 되고 계속 가공식품의 유혹에 사로잡혀버리게 됩니다. 중독성 높은 자극적인 음식을 계속 찾다 보니까 우리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최고의 식단 세 번째는 바로 자연식 음식 자주 먹기입니다. 가공된 음식은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에서 있는 그대로의 식품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채소를 많이 먹는 현미채식과 저탄고지 식단이 있습니다. 채소는 항상 옳다는 말도 있는데요. 채소가 건강에 좋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지만 문제는 실천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과 아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건강에 좋은 채소를 먹지 않고 왜 가공식품을 선택하는 걸까요? 이미 입맛이 탄수화물과 설탕의 달콤한 맛에 익숙해져 있고 가공식품은 조리하기 간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습관을 바꾸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한 연구에서 사람의 습관을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한 가지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딱 66일 걸린다고 합니다. 빠른 건강을 믿고 이 영상을 보는 오늘부터 딱 66일 동안만 가공식품을 끊고 신선한 야채와 채소, 그리고 과일을 드셔보는 게 어떠실까요? 제가 직접 실천한 결과 이제는 과자나 탄산음료를 먹어보면 맛있다는 느낌보다는 너무 달아서 못 먹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말 신기했었는데요. 죽기 전까지 정말 건강하게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딱 66일만 참아보세요. 그 힘든 시간이 지나가면 정말 신기하게도 이러한 가공식품보다 채소의 단맛이 훨씬 맛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습관을 바꾸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암과 치매에서 크게 멀어질 수 있답니다. 빠른 건강을 믿고 건강한 식단에서 큰 행복과 기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음식 네 번째는 바로 과식과 폭식입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외식을 몇 번 하시나요? 만약 5번에서 10번 이상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보여드릴 연구 결과를 보시고 놀라실 것 같습니다. 2021년 미국 아이오와대 공중보건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식의 빈도가 높을수록 모든 원인의 사망 위험률을 높이는 데 관련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외식을 많이 하게 되면 평소보다 음식물을 많이 그리고 빠르게 섭취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습관처럼 외식을 즐기시는 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식과 폭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습관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우리 몸의 세포를 늙고 병들게 만듭니다. 그냥 많이 먹고 다이어트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화상으로 입은 상처는 지워지기 어렵듯이 우리 몸의 내부의 상처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과도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뇌혈관 수축이 발생하였다면 줄어든 뇌혈관의 크기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심하면 뇌졸중, 치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식과 폭식을 최대한 멀리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게 먹는다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식단 네 번째는 바로 우리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정답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란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을 뜻합니다. 즉 단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식은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뿐 아니라 건강한 분들에게도 미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랍니다. 그냥 살 빼고 싶을 때 다이어트 용도로 하는 거 아니냐고요? 단식의 진짜 목적은 다이어트가 아니랍니다. 단식의 진짜 목적은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음식이 몸에 들어오는 순간 인슐린이 분비되는데요. 음식을 먹지 않고 단식을 하게 되면 그 시간 동안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서
호르몬 저항성이 줄어들고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즉, 일시적으로 살을 빼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살이 잘 찌지 않는 몸으로 체질을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에는 다양한 호르몬들이 존재하는데요. 만약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러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단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호르몬 저항성이 줄어들고 몸의 호르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개선된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 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회복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쉴 틈 없이 바쁘게 움직이던 우리의 장기와 호르몬들에게 휴식 시간을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단식이랍니다. 최악의 음식 5번째는 바로 스트레스 해소 음식입니다. 이는 현대인들의 가장 어려운 숙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단 음식을 많이 찾게 됩니다. 설탕이 가득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스트레스가 풀리는 듯하고 기분이 좋아지지만 결국 살이 찌고 건강이 악화되는 것이 큰 문제이죠. 스트레스 자체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우리의 음식 섭취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달달한 음식이 땡기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탄수화물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찾게 됩니다. 당분인 외에 도파민을 자극하여 행복하게 만들고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스트레스가 단시간에 풀리긴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단 음식을 먹고 나면 금세 또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빠르게 올라간 혈당은 순식간에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또다시 단 음식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혈당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스트레스 받을 때 단 음식을 찾는 습관은 빠르게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암과 치매를 초기에 예방할 수 있답니다. 최고의 식단 5번째는 바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시켜주는 음식 먹기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면 이는 거짓말이겠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현재의 행복한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습니다. 이럴 때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음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빠른 건강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른 건강이 추천드리는 음식은 바로 다크초콜릿입니다. 다크초콜릿에는 굉장히 특이한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아난다미드라는 성분입니다. 아난다미드는 행복감을 유발하는 성분인데요. 스트레스, 불안, 고민이 있거나 기분이 나쁠 때 초콜릿을 먹으면 세로토닌의 분비가 늘어나서 행복감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또한 다크초콜릿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플라보노이드는 혈압을 낮추고 혈류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량의 다크초콜릿을 먹는 것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의 위험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스트레스 받으실 때 다른 단 음식 말고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초콜릿을 먹는 습관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카카오 함량이 높을수록 쓴맛이 강하지만 건강에 좋다고 하니 되도록 함량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여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암과 치매를 유발하는 최악의 5가지 식단과 이를 예방하는 최고의 5가지 식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혼자만 알지 마시고 주변 지인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서 다 함께 건강해지기로 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빠른 건강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